안녕하십니까. 클론 작가 신성원입니다. 지금부터 클론의 규칙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칙뿐만 아니라 실제 게임 진행 과정을 예시로 2인풀을 가정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세팅입니다. 맵을 4장을 깔고요. 그 옆에 개인 미션판, 그 다음에 공동 미션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개인판 하나씩 가져가고요. 해당 색깔에 맞는 큐브도 다 가져가고 처음에 0의 자리에 5개를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 외에 클론 말, 그 다음에 플레이어 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클론의 정보칩입니다. 클론의 정보칩 이렇게 기호가 들어있는 클론의 정보칩.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처음에 클론이 어디서 생성되는가는 스폰지가 나타내는 타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비공개로 섞은 다음에 하나씩 펼칩니다. 2가 나왔네요. 그러면 A 지역에 2번, 3이 나왔으면 B 지역에 3번,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합니다. C 지역에 4번, 마지막으로 D 지역에 1번. 처음 공개한 것이 A 지역, 두 번째 공개한 것이 B 지역으로 해서 대응되는 숫자에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배치가 되었으면 바로 이 자리에 게임 세팅 시에 클론이 하나씩 생성되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생성이 되고요. 클론이 생성되었으면 동시에 여기 있는 클론 칩도 이렇게 4개를 깝니다. 지금 4개의 클론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4개의 칩을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제로모늄 소모도를 나타내는 큐브를, 표시 큐브를 놔두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자원 카드라고도 해도 되고 액션 카드라고 해도 됩니다. 행동을 하기 위한 카드들이 있습니다. 이 카드들을 각 지역에 맞게 뭉치를 4군데로 각각 갈라서 놓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 미션 카드를 난이도에 맞게 빨간색 어려운 난이도, 노란색 중간 난이도, 파란색 쉬운 난이도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단계에 맞게끔 적절히 카드를 뽑아서 배치를 합니다. 서로 의논해서 어떤 카드를 배치할지 결정을 해도 되고요. 무작위로 뽑아도 됩니다. 지금은 쉬운 거 하나에 중간 난이도 하나, 어려운 난이도 하나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배치하고 나면 미션이 발생하는 지역이 보일 겁니다. 그 지역에 지금 여기 있는 회색 지 모양 큐브를 이용해서 위치를 표시합니다. 먼저 A02 지역에 시민공원역 이 자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C03 지역에 상로거주가, 마지막으로 C01 지역에 전자상가에 각각 미션이 있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개인 미션 보드에는 여기 지금 나와 있다시피 개인 미션 장소를 뜻하는 장소 타일 3개를 배치하고 그 위에 각각 그 장소가 어디에 해당되지 표시하는 큐브를 올려놔서 나중에 이 타일이 공개될 때 이 큐브를 같이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전자 코드를 나타내는 카드가 3종류가 있습니다. 1에서 01, 02, 03에서 3종류의 카드가 있는데 이거를 한 곁에 배치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있는 것은 초기 세팅 카드입니다. 서로 지역을 건너갈 때 다른 지역으로 건너갈 수가 없게 되는데 요 다리를 통해서만 건너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여기가 한 지역, 이 4개의 구역이 있는 요게가 한 지역, 지역이 4개가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다리를 건너서 건너갈 수가 있는 식으로 우리가 타 지역을 건너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미리 설정해 놓는 카드입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통로를 배치하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있는 흰색 통로 타일을 이용해서 여기에 각각 표시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카드는 더 이상 소용이 없기 때문에 따로 치워둡니다. 플레이어들은 이 지역을 건너갈 때 반드시 이 다리가 놓여진 곳을 통해서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한 지역 내에서는 괜찮은데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여기를 거쳐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은 바로 못 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도 이동 한 칸을 소비해야 되는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끝나게 되고요. 이제 게임을 시작하기 직전에 플레이어들은 뭘 하느냐면 각 플레이마다 각 지역에 한 장씩 카드를 가져와서 이렇게 4장을 가져와서 자기 손패에 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드에서 중요한 정보는 여기 숫자와 아이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기 쉽게 지어도 되겠습니다. 각 플레이가 각각 4장씩을 카드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카드들은 비공개고요. 지금은 설명상 공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라면 기본 시작을 위한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게임이 진행되면서 통로 타일도 더 놓여지게 되고 클론도 더 생성하게 되면서 게임이 진행될 겁니다. 지금까지 게임의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클론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인풀을 아까 예시로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행동을 어떤 식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흘러가느냐는 게임판에 소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게 될 거고요. 기본 행동 중에 공동 임무, 여기는 공동 임무가 완료가 되게 되면
이 행동을 단계별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와 별개로 자기 클론칩 분석을 위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한 차례 쉬는 겸 대신에 이 클론칩을 분석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게임판에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게임판을 참조하면 자세하게 어떻게 행동하면 될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플레이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따라서 플레이를 하면 플레이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실수 없이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에러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판의 색깔에 따라 각 지역에 플레이어 말이 놓이게 되는데 이 파란색 플레이어는 파란색 지역, 이 A 에어리어 지역에 제일 바깥쪽 구석에 이렇게 플레이어 말이 놓여집니다. 마찬가지로 빨간색 플레이어는 빨간색 B 지역의 제일 바깥쪽 구석에 놓여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시작합니다. 1단계는 이동입니다. 이동은 자기 손에 드는 손패를 최대 2장까지 사용해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할 때는 여기 있는 숫자만큼 이동을 하는데 같은 지역 내에서 구역 길이는 한 칸 그냥 건너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다른 지역으로 건너갈 때는 이 다리를 이용해야 됩니다. 다리를 이용할 때는 여기서 벌써 이동 한 칸을 소모함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를 할 건데 제일 처음 플레이어는 무작정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게임은 한정된 자원 내에서 이 공동임무를 완료하지 않으면 전원 패배가 되기 때문에 공동임무를 완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목표로 할 수 있는 장소가 여기에 집으로 표시되어 있다시피 이 장소로 이동해야만 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동임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임무 카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카드에는 난이도가 여기에 조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별이 6개가 있죠. 좀 중간 난이도에 해당되겠고요. 상류 거주가에 가서 이 두 개의 아이콘 또 이거의 아이콘에서 총 3종류의 아이콘이 모두 다 들어가도록 하는데 그때 이 아이콘의 포인트 점수, 카드에 나와 있는 이동에도 쓰이는 이 점수가 합이 9 이상이 되면 미션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것을 표시해 놓은 거고요. 여기 있는 2, 3은 이 미션을 완료하고 나면 클론이 생성되는 위치입니다. 요원들이 가서 이 미션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해서 클론들을 보내는데 외계 세력이 그때 이제 좀 늦게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션을 완료하면 2와 3 지역에 클론이 발생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걸 완료했다면 클론이 여기와 여기에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플레이어는 자기가 들고 있는 카드의 숫자와 아이콘을 잘 확인해 보면 어디로 가면 유리할지 판단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상류 거주가로 가면 내려놓을 수 있는 카드가 지금 이 카드가 되겠죠. 또는 이 카드가요. 왜냐하면 아이콘이 이렇게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플레이어가 상류 거주가로 이동하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대 2장까지 쓸 수 있으므로 이렇게 2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2장을 쓰면 이동할 때는 2개의 숫자를 합산해서 이동합니다. 이동할 때는 반드시 숫자만큼 이동해야 되고요. 모자라게 가거나 남겨서 다음에 쓰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꼭 이만큼 가야 됩니다. 2장을 쓰고 하나, 3이니까 둘, 3, 3칸까지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했을 때 그 장소에 클론이 있으면 전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전투가 일어나는데 지금은 클론이 같이 있지 않으므로 전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를 생략하고요. 이제 미션 장소에 도착했다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손패에 있는 카드를 최대 2장까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을 보건데 2장이 다 여기에 해당되니까 2장을 사용해도 되겠죠. 미션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해당되는 미션 카드 옆에 이렇게 펼쳐서 놓습니다. 자, 지금은 2장을 다 내려놨고요. 4에 해당되는 값에 이렇게 놨습니다. 다음에는 빨간색인 총 아이콘에 해당되는 숫자를 내려놓아서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최대 9만 만족하면 됩니다. 한 번에 숫자가 최대 4까지 있어서 다음에 한 장 가지고는 완료하기 힘들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내려놨으면 자기의 차례가 끝납니다. 그런 다음에 공동 미션에 카드를 내려놓는 순간 뭘 하느냐면 자기 카드 이동수만큼 먼저 투지를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숫자 4만큼을 내려놨습니다. 미션에서. 그러면 여기 있는 투지 아이콘에 큐브를 4만큼 이동시킵니다. 이 투지 아이콘은 나중에 클론칩을 분석할 때 필요한 능력치므로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드 이동수만큼 투지를 늘리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사용했던 카드에 해당되는 아이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2개의 아이콘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폭파용 아이콘 하나, 내비게이션용 아이콘 하나입니다. 숫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려놨던 카드도 역시 해당됩니다. 지금 여기에 내렸던 카드가 독극물 아이콘, 내비게이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독극물 아이콘도 하나, 내비게이션 아이콘도 하나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자기 내려놓은 카드가 자기 금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에 자기 색깔의 큐브를 여기에 각각 놓아서 표시를 합니다. 지금은 자기가 2장을 내려놨으니까 내 기어도가 2개인 것을 표시합니다. 다음에 이것이 완료가 되게 되면 이 기어도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이는 이 기술 스킬 향상이나
투지 점수 올라가기 때문에 이 표시가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뭘 하느냐면 버그를 받습니다. 버그를 받을 때는 자기 캐릭터 말이 도착한 칸은 지역의 더미에 있는 카드를 2장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2장을 받고요. 여기 나중에 스킬을 올리게 되면 3장까지 받을 수 있고, 손패도 최대 4장인데 기술의 능력에 따라서 5장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카드는 손에 다시 들고 여기 아까 내려놨던 사용한 카드는 이제 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요까지 하고 나면 이제 이동하고 임무를 완수 한 차례씩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으로 뭘 하느냐면, 우리 요원들이 활동할 때마다 여기 나와 있는 지구에 남아있는 제로모늄 자원이 소모하게 되는데, 이동할 때 한 번을 쓰게 되고요. 공동 미션을 할 때 한 번을 쓰게 됩니다. 지금은 이동도 했고 공동 미션도 했기 때문에 2개의 제로모늄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2개를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한 칸과 미션에 수행한 카드 장수, 이동하는 칸에 상관없이 이동을 했다면 1개, 미션을 지금 실시했다고 하면 1개, 이런 식으로 총 2개, 최대 2개까지의 제로모늄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제로모늄이 사람 마크가 있는 것을 지나게 되면 클론이 이동을 합니다. 클론은 시계 방향으로 무조건 고정되어서 한 칸씩 이동합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만 이동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마침 사람 있는 아이콘을 지났기 때문에 클론이 이동합니다. 여기 있던 클론도 이동, 여기 있던 클론도 이동, 같은 지역 내에 도니까요. 여기 있던 거 이동, 여기 있던 클론도 이동,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동하고 차례를 마치게 됩니다. 이제 이 파란색 플레이어 차례를 마쳤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빨간색 플레이어 차례가 되겠습니다. 빨간색 플레이어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 공동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공동 임무를 완수하지 않고 다른 짓을 해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은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턴을 낭비하면 낭비할수록 총 합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제로모늄 양이 줄어들어서 이 공동 미션을 완료하기 전에 게임이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머리를 써서 아주 최고의 효율을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은 클론과 전투를 한번 하기 위해서 클론 전투 쪽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빨간색 플레이어 말이 여기 있는데 이쪽에게 다가가서 클론과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론과 싸우기 위해서는 자기의 스킬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스킬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카드를 사용해서 이 스킬을 올릴 때까지는 이 스킬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클론과 조화하기 때문에 만약 지금 클론과 만나게 된다면 무조건 패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가정해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것을 한 개 썼다고 쳐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한 장만 썼습니다. 최대 2장까지 쓸 수 있으므로 3칸까지 가는 한 장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동합니다. 하나, 둘. 자, 클론과 만나게 되면 도중에 비록 이동할 수 있는 칸이 3칸이라고 할지라도 만나는 순간 모두 무시하고 그 칸에 멈춰야 됩니다. 대신에 한 칸을 남아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자, 클론과 만났는데 클론과 만나 전투를 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총과 독극물 짝이 되고요. 그 다음 내비게이션과 폭파장치 요게 짝이 됩니다. 이 짝에 해당되는 자기의 스킬 점수를 하나씩 깎으면서, 즉 2개를 깎으면서 이 클론을 물리치게 됩니다. 지금은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패배하게 되겠죠. 만약에 아무거라도 하나를 깎으면 얘를 그냥 전투를 하지 않고 회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었다면 이걸 깎는 순간에 2칸에 가서 여기 만났지만 회피를 해서 남아있는 이동칸, 아까 3칸짜리 이동카드를 내렸죠. 그래서 3칸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동할 때는 자기가 온 칸에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패배하게 되는데, 패배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여기에 있는 자원 카드가 2장이 버려지게 됩니다. 즉 이 더미가 줄어든다는 뜻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더미는 우리 지구에 남은 자원을 뜻하기도 해서 이 더미가 떨어져도 게임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즉 클론과 만나서 지게 되면 패배하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클론과 전투를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클론과 전투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전투를 안 하고 아마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클론을 피해서 이동해야겠죠. 아마도 이분이 뭔가를 제대로 좀 하려고 하신다면 이쪽으로 가거나 뭔가 이쪽으로 가거나 다른 방법을 썼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시를 좀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2장을 써서 6만큼 이동을 하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여기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대로 가도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갈 수가 없었네요. 만약 갈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임무를 할 수 없고 중간에 놓여진 상태인데요. 미션 장소에 도착하지 못했으므로 요 2개 내린 걸로 끝이고요. 클론과 만나서 넘어가고 임무 수행도 못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자기가 사용한 카드만큼 도구를 획득합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과 독극물을 얻게 되겠네요. 이 카드는 버려주고요. 도착한 칸의 지역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카드를 보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플레이를 하지 않겠죠. 이게 엄청 손해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게임이 이 차례 사람 차례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만 했고 전투를 하거나 공동 임무를 전혀 하지 않았죠. 전투는 지금 피해서 왔고 공동 임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만
해당되는 제로모늄 1개를 소비합니다. 클론이 이동하는 마크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대로 게임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까지 차례가 끝났으면 게임에 특별한 어떤 여차 장치 없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순서대로 계속 반복하는 거죠. 다음에 이 사람 차례가 되겠죠. 아까 카드를 4장 다 쓰고 보급을 2장 받는 바람에 이 사람에게는 지금 2장의 카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이동과 어디에 다른 데 다 써야겠죠. 자, 그러면 파란색 플레이어가 계속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플레이어는 이제 이동을 해서 미션을 하고 싶은데 클론이 있고요. 혹은 다른 것을 이동해서 카드를 보급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2장밖에 없는데 좀 난감하긴 한데 이왕이면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좀 있으므로 만나서 얘를 좀 물리쳐보는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카드를 이동을 하나 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클론과 만났습니다. 클론과 만나면 공동 임무를 하기 전에 먼저 클론과의 만남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론을 만났으니까 물리쳐 보겠습니다. 아까 내비게이션과 폭발물 또는 총과 독극물 아이콘인데 이 사람은 총이 없으므로 내비게이션 하나 깎고 독극물 하나 깎아서 클론을 제거했습니다. 클론을 제거하게 되면 이 말은 치워지게 되고요. 여기 있는 칩을 하나 가져오게 됩니다. 이 칩은 여기에 이렇게 놓아서 독극물에 해당되는 표시 요걸 놓아서 내가 받은 칩을 정보는 이것이다 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전투에서 이기게 된다고 해서 특별한 무슨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요. 클론을 물리친 것으로서 칩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미션 장소에 도착했으니까 전자상가에 미션 장소에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해당되는 아이콘이 독극물인데 독극물이 마침 있네요. 그래서 전자상가에 독극물 하나 내려놓겠습니다. 큐브도 내려서 표시하고 기어도를 산만큼 투지도 올라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손에서 카드를 보충받습니다. 하나, 둘, 같은 지역이니까요.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르면 이 카드 등가 빨리 떨어지겠죠. 그래서 한 지역에 너무 오래 머무르도 안 되고 자꾸 돌아다녀야 할 겁니다. 이것으로서 이 플레이를 차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빨간색 플레이어가 하게 될 텐데 반복되는 차례이므로 요거까지는 생략을 하고요. 이제 다음으로 공동 임무가 완료되면 어떤 행동이 전개되는지를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공동 임무를 완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단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가 누구든지 플레이가 진행 중에 공동 임무가 완료가 되게 되면 바로 공동 임무 종료 행동을 바로 하게 됩니다. 기본 행동 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가 임무 수행 단계고요. 임무 수행 단계를 한 직후에 공동 임무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도구 획득 단계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플레이어가 카드를 내려놓아서 임무를 완료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카드인 경우에 시민공원에서 폭발물을 4가지만 카드를 설치하면 됩니다. 지금 이 플레이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카드를 내려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임무가 완료되었죠. 임무가 완료되면 먼저 첫 번째로 임무가 완료되자마자 여기에 있던 아까 통로, 다리가 되는 이 통로를 원하는 곳에 하나 배치할 수 있습니다. 주로 배치하는 것은 지역 간에 걸치기 때문에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이런 곳에 놓을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모두 8군데를 놓을 수 있는데 놓을 때는 이걸 완수한 플레이어가 임의로 놓아도 되고요. 아니면 의논해서 가장 좋은 데 놓아도 되겠습니다. 지금은 클론의 위치를 좀 피하고 좀 왔다 갔다 잘 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여기에 클론이 많으니까 이쪽에 한번 놔보겠다 이렇게 정해서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도로를 복구합니다. 그 다음에 완료한 시점에 각자가 뭘 할 수 있느냐면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임판에 보면 자신의 아이콘, 소모할 수 있는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자기 가지고 있는 이 기술 포인트에서 깎아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2개에 독극물 하나 아이콘을 지불하게 되면 지금은 없죠. 이 플레이어가 없어서 못하는데 만약 있다고 가정하에 이렇게 있는데 2개 깎고 독극물 하나를 깎으면 이 위치 조작이라는 기능을 자기가 2개 중에 1개를 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을 개발했다 치면 자기 표시 아이콘을 1개 들고 와서 해당되는 아이콘을 사용한 해당되는 기능을 쓰면 되는데 어느 능력을 올릴지는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요. 동시에 2개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만 선택했어야 됩니다. 이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동 시 한 칸을 더 가게 해주는 거고요. 카드의 숫자보다도. 이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리로 이동 가능해서 왔다 갔다도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리로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게임 중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게 될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다음에도 또 이걸 써서 이 2가지 기능을 다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기술 포인트를 모여야 되고요. 기술 포인트를 모으려면 카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카드를 사용해 가면서 이 기술 포인트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능력 개발을 할 수 없으면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고요. 만약에 능력 개발을 했다 하면 이 플레이어처럼 투지가 2개 올라갑니다. 능력을 개발됐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투지가 2칸 올라가게 되면 보너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올리지 않으면 투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완수된 임무 카드에 숫자에 써있는 클론이 생성됩니다. 지금은 3이니까요.
새로운 클론이 3지역에 이렇게 지금 3지역 있죠. 생성되고요. 생성되면 당연히 여기 있는 클론 칩을 여기에 또 새로 배치하게 됩니다. 이 클론이 가지고 있는 정보 칩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기어도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이 기어도 보너스는 여기에 놓여져 있던 내가 카드를 썼으면 자기 큐브를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 플레이어가 2장을 내린 셈이니까 기어도가 아마 2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기어도만큼 투지를 받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기술 포인트를 원하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2개까지요. 그리고 큐브는 회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임무, 공동 임무 카드를 버리고요. 새로운 임무 카드 한 장을 가져와서 공개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쓰였던 카드도 다 치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 임무가 종료되게 되고요. 공동 임무 종료 행동을 하고 나면, 이걸 다 절차를 거치고 나면 아까 기본 행동에서 지금 임무 수행을 했는 단계니까 그 다음부터 도구 획득 단계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플레이어가 있는 위치에 클론이 생성되어서 이렇게 겹쳤다고 치면 바로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플레이어는 자기의 기술 포인트를 깎거나 아니면 카드가 빠지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죠? 혹은 하나를 깎아서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존재해도 서로 들키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공동 임무 종료 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특수 행동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진행 중에 한 플레이어가 이동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 행동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특수 행동을 하게 되면 여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클론과 전투를 해서 승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 칩을 분석하게 됩니다. 칩을 분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클론과 싸워서 얻게 되는 이렇게 칩이 놓이게 될 건데요. 순서는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 3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려면 각자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투지와 바로 여기 있는 기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에 놓여있는 이 칩에 대해서는 투지를 4를 깎아야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아무 기술 포인트 중에서 이 아이콘에 해당되는 기술 포인트 하나를 깎아야 됩니다. 지금은 없어서 할 수가 없겠는데 있다고 가정하면 하나를 깎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칩 분석이 완료되고요. 칩 분석이 완료되는 순간 이 칩을 뒤집어서 완료했다는 표시를 하고 동시에 제일 처음에 완수한 상황에서 칩 분석을 제일 처음에 끝낸 상황에서 3개 중 어느 것도 상관없습니다만 첫 번째 상황에서 했다면 코드 1이라는 코드, 유전자 코드 카드를 받게 됩니다. 이걸 확인해 보면 이거는 스토리에 대한 얘기니까 빼고요. 정작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원하는 도구 데이터 한 개를 얻을 수 있죠. 여기 도구 데이터는 여기 있는 기술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도구 데이터를 하나 받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다음에도 사용해서 투지를 6 갖고 해당되는 기술 포인트를 2 깎아서 완료를 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두 번째 코드를 받습니다. 두 번째 코드는 여기에 이제부터 내용은 다 필요 없지만 여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죠. 이것이 나의 정체를 결정짓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휴먼이면 휴먼, 클론이면 클론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칩 분석까지 끝난 다음에 세 번째도 코드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가 결정됩니다. 휴먼과 휴먼을 받았으면 자기 정체는 휴먼이죠. 클론과 클론을 받으면 클론이 되겠고요. 아니면 클론과 휴먼을 받게 되면 뉴트럴이라는 이기적인 사람, 중간적인 휴먼도 아니고 클론도 아닌 그런 사람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정체가 결정내게 됩니다. 만약에 칩 분석을 한 차례라도 해서 해당 유전자 코드 카드를 받게 되었다면 뭘 하느냐면 이제부터 여기 개인 미션에 있는 타일을 하나 자기가 보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역이네요. 지하철역이면 초록색 지역 여기죠. 여기에 이제 개인 미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표시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플레이어가 돌아다니다가 지하철역 이 칸에 도착하게 되면 여기 마크가 있는 이 칸에 도착이 되면 자기가 들고 있는 카드를 최대 2장까지 자기 캐릭터에 해당되는 지금 진킴이라는 캐릭터니까 해당되는 지역에 이렇게 카드를 2장까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게임이 종료되었을 때 이 지역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전투 카드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의 문양이나 도구죠. 도구 아이콘이나 혹은 숫자를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게임을 승리, 패배를 결정하게 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게임 미션을 이것을 칩 분석을 통해서 한 순간부터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역이 밝혀지긴 했지만 비록 이 사람이 칩 분석을 지금 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안 한 채로 보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 지역을 알아도 이 지역에 가서 카드를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반드시 각자 칩 분석을 끝내야만 여기 놓을 수 있는 거고요. 처음에 비공개된 이 지역이 누군가 최초로 함으로써 놓여지게 되면서 다른 사람은 알게 되겠지만 실제로 카드를 놓지는 못한다는 거 그거는 좀 주의할 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특수행동을 끝내면 되겠습니다. 특수행동은 자기가 선언하고 행동을 하면 여기 있는 제로모님이 깎이지도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자기 차례만 한 차례 쉬게 됩니다. 이것으로 특수행동에 대한 설명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종료는 여기 있는 공동으로 쓰고 있는 우리 제로모님 자원이 여기 있는 1에 도착해서 넘어가기 전까지 1까지는 괜찮습니다. 넘어가기 전까지 6장을 완료하면 게임이 종료되게 됩니다. 종료되는 시점에서 이 게임판에 놓여져 있는 카드를 비교해서 우열을 가리게 되는데요. 만약에 6장을 완료하지 못했는데 제로모님 자원이 다 하거나
게임 진행 도중 언제라도 내 지역 중에 한 지역의 카드 더미가 다 떨어지게 되면 게임은 바로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모두 다 패배인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원이 다 소모되기 전에 6개의 카드, 공동 임무 카드를 완료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개인 임무판에 놓여진 이 카드를 비교하는 것이 게임의 승패를 가리게 되는 요소가 됩니다. 만약 공동 임무 카드를 모두 완료해서 게임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마다 자기가 해당되는 이렇게 카드를 배치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카드를 배치하게 될 겁니다. 자, 3명의 플레이어가 이렇게 카드를 배치했다고 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플레이어는 이 지역에 놓여있는 카드들이 자기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동 승리입니다. 이 카드가 뭐든 상관없죠. 자동 승리하게 돼서 포인트를 1점 받게 되겠습니다. 포인트 1점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사람은 이제 비교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체가 뭐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지금 만약에 진킴이라는 이 캐릭터가 휴먼이고요. 모하메드라는 캐릭터가 클론이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론인 캐릭터가 카드를 공개하고요. 휴먼인 캐릭터도 카드를 공개할 텐데 이때 뭘로 승패를 가리느냐면 요 아이콘의 종류를 가지고 서로 다툼을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클론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두 개의 아이콘 중에 하나라도 일치한 아이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일치한 아이콘이 없다면 무조건 휴먼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보면 내비게이션 아이콘이 같죠? 같을 경우에는 뭘 하느냐면 이게 다 차이가 있는 이 아이콘 두 개 중에 숫자를 비교합니다. 여기 있는 지금 클론은 1이고요. 휴먼은 3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 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반대의 다른 상황으로 가정해서 이렇게 카드를 내려놨다 치겠습니다. 이게 클론이고 이게 휴먼입니다. 자, 이렇게 클론, 휴먼이 내려놨는데 요 경우에 클론이 내린 아이콘을 다 갖춰서 여기에 내렸다면 이 사람은 이 숫자에 전혀 상관없이 아이콘 두 개를 다 맞춘 상태에서 무조건 휴먼이 승리하게 됩니다. 아이콘이 똑같으니까요. 만약에 하나라도 다르다면 숫자를 비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승패가 결정되고 지금은 휴먼이 이긴 셈이 되므로 휴먼이 받겠죠, 점수를.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경우입니다. 밑에 세 번째 경우인데요. 이거는 클론이라 가정하고 이 사람은 뉴트럴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카드를 비교합니다. 클론과 뉴트럴 경우에 싸울 때는 반드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숫자 한만 중요합니다. 이 뉴트럴 친구는 7, 이 클론이 친구는 4를 내놨습니다. 그럼 당연히 7이 높기 때문에 클론이 패배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승패가 결정되고요. 만약에 세 사람이 동시에 들어갔다. 그런데 정체가 다 다르다. 휴먼, 클론, 뉴트럴이다. 그러면 먼저 휴먼과 클론이 대결합니다. 뉴트럴은 잠시 빠져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휴먼, 클론 대결하고 승자가 생겼다. 휴먼이 승리했겠죠, 지금은. 그러면 그제서야 뉴트럴과 숫자로 다시 대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먼이든 클론이든 뉴트럴이든 가능한 한 높은 숫자를 내리는 게 좋겠고요. 카드 뒷면에 보시면 어느 지역의 카드인지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A 지역에는 당연히 내비게이션 아이콘이 많습니다. 근데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뒷면을 보고 대충 유출을 할 수는 있어도 꼭 그 상황이 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클론도 머리를 잘 써서 카드를 내야 되겠죠. 휴먼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휴먼, 클론이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먼저 이 아이콘을 비교해서 누가 졌는지 이겼는지만 판단합니다. 만약에 이건 졌고요. 얘는 아무런 아이콘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겼죠. 그럼 클론이 이기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클론의 규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크게 게임이 진행되는 데는 설명할 바도 많고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좀 많은 게임은 사실입니다만 막상 게임을 진행하면 카드 내리고 여기 내리고 자기 거 기능 올리고 그걸 반복해서 게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이 생각하기에 엄청 어렵게 느껴지는 편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 시간이 엄청 길 것 같아도 막상 플레이를 해보면 숙련된 사람들은 40분, 좀 익숙해지지 않다더라도 게임을 좀 진행하다 보면 1시간 정도의 게임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임은 아닙니다. 대신에 어떤 카드를 써서 내가 어떤 도구 데이터를 모아서 이 포인트를 올릴 것인가, 머리 쓰는 재미, 그 다음에 공동임무를 완료해서 내 기어도를 올려서 어쨌거나 빨리 칩을 분석해야 되는 그런 재미, 그런 다음에 또 여기에 개인 미션에 또 내려놓아서 상대방과 어떤 카드를 내려놔서 견제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걸 비교하는 재미, 이런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생각하는 재미가 있는 전략게임 클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클론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